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게 부가가치세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론만 2문제 나와. 아니다. 이론만 3문제 나와요. 그래서 6점. 근데 전산세무 2급은 이론에서는 3문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6점은 똑같아요. 근데 실기에서 2문제 나오는데 이게 10점짜리로 나와요. 그래서 요걸 잘해야 됩니다. 배점이 좀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게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몇 프로 내죠? 네, 10% 내요. 몇 프로 내요? 10%. 그래서 요거를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단일세율. 단일의 뜻이 뭐죠? 몇 가지? 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몇 프로밖에 없는 거예요? 10%밖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은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공장이 있고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네, 매출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매출 세액이 있고 매입세.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 만약에 그다음에 납부세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매출액 만약에 공장이 도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얼마요? 1,000원. 그러면 1,000원에 10%면 얼마죠? 100원. 그러면 도매업자는 공장한테 1,000원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세금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도매업자 있죠. 그래서 도매업자가 만약에 소매업자한테 500원만 붙여서 팔게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예요? 1,500원. 여기에 10%면 얼마요? 150원. 그러면 소매업자는 1,5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150원. 그 다음에 소매업자는 누구한테 팔죠? 최종 소비자. 그래서 2,000원에 얼마요? 200원. 그럼 최종 소비자는 2,000원에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00원. 만약에 이런 거래가 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예요. 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납부세액 구하는 방법은 가장 단순해요. 그냥 매출세액 구해서 매입세액 뭐 하면 돼요? 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공장은 100원밖에 없죠? 매입세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00원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도매업자는 150원에서 100원이잖아요. 빼면 얼마 나와요? 50원. 200원에서 150원 빼면 얼마 나오죠? 5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정의.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Value Add Tax라 그래서 일명 뭐라 그래요? VAT. 그래서 VAT를 부가가치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공장 있죠. 공장 전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0이 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0이 1,000원 됐으니까 얼마의 부가가치가 생긴 거예요? 1,000원. 그래서 1,000원에 10%면 얼마예요? 100원. 그래서 납부세액이 100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원이었는데 도매업자가 그 다음에 팔 때 얼마에 팔았죠? 1,500원에 팔았죠. 그러면 얼마의 부가가치가 붙은 거예요? 500원. 그럼 500원에 10%니까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1,500원에서 2,000원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의 부가가치가 붙은 거예요? 500원. 그러면은 500원에 10%니까 얼마요? 50원. 근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 거의 모든 사업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돈 벌어서 세금만 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금만 내는 것 같은 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공과금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공과금 얘기도 하고 너 그렇게 벌어갖고 애기 분유 기저귀하고 분유 사겠냐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분유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 값도 비싸고 공과금도 툭 하면 날라오잖아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5가지 정도는 내는 것 같아요. 뭐 상하수도 요금부터 해갖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공장에서 100원 냈죠. 도매업자 얼마 냈죠? 50원. 소매업자 얼마예요? 50원. 다 더하면 얼마죠? 200원이죠. 이건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장님들이 일단 팔았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그냥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죠. 그러면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야. 그러니까 내 돈에서 세금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냈었던 돈을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대신 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 돈은 소비자 돈이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야. 회사 사장님들이. 그래서 세금 자주 내잖아요. 부가가치세는 3달에 한 번씩 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돈 벌어서 뭐만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만 낸다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연구 중인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실제 뉴스에도 떴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은 거래 중에 하나가 카드 거래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요즘 카드 거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카드 금액 중에서 세금 내야 될 금액은 안 주고 나머지 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관련된 10%를 빼놓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갖고 장난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빼놨다가 금액 계산해 갖고 거기에서 세금 내고 남은 것만 돌려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해요. 근데 가능해요. 왜냐면 요즘에 식당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90% 이상 무슨 결제예요? 카드 결제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딴 게 아니고 부과되는 금액만큼의 몇 프로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10%.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거기 밑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보시면 우리나라는 간접법을 써요. 무슨 법 쓴다고요? 간접법.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공부하실 때 그 뭐시기냐 공제라고 나오면 뺀다는 얘기예요. 공부하실 때 공제래 그러면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 여기 150원에서 얼마 뺐죠? 100원 뺐죠. 200원에서 얼마 뺐어요? 150원. 요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그래서 세금에서 뭐 한다? 뺀다. 그래서 세액공제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279페이지 특징이라고 있으세요. 특징의 별표 3개예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특징을 저희가 외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네, 일반 소비세. 그래서 특징을 외우긴 할 건데 특징은 첫 번째 무슨 소비세요?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에요.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가 뭐냐면은요, 딴 게 아니고 일반 소비세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소비하면 내는 세금을 일반 소비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소비해요, 안 해요? 하죠. 요즘 코로나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달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배달 음식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개별 소비세는 아니에요. 이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 그래서 비싼 물건에만 붙는 세금을 개별 소비세라고 해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그러면은 이 가격은 비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요런 애들은 비싸니까 세금을 더 내자. 왜냐면은 세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이 뭐 한다?
많이 낸다. 그럼 비싼 거 사는 사람은 너 돈 많으니까 뭐 더 내라? 세금 더 내라. 그게 개별 소비세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뭐 웃길 수도 있고 안 웃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서울로 출퇴근을 할 때 빨간 버스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는 말이 없어서 거의 다 우산을 안 챙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대 쪽에서, 아니다, 신촌에서 탔구나. 신촌에서 타고 이제 앉아갖고 가고 있는데 홍대 쪽에서 이제 여자분이 한 분 타셔갖고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뭐 가방이 젖었죠. 그리고 이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을 꺼내서 뭐를 제일 먼저 닦아요? 가방. 네. 그 다음에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갑.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인 몸을 닦으시더라고요. 저는 명품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 당시엔 그냥 왜 저렇게 닦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한 달 후엔가 컴퓨터 이렇게 막 뒤져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문양이더라고요. 그때 그 아가씨가 가지고 있었던 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들어가서 봤는데 가방이 500짜리였나? 그리고 그래서 닦으셨구나. 그 다음에 지갑이 150인가? 100만 원인가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닦으셨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자분들 백은 300만 원 넘으면 개별 소비세 붙어요. 그래서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만 붙는 건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비싸냐 싸냐는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하면 내는 거예요? 소비하면.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닦으셨구나라는 거예요. 내 몸의 가치는 무한대일 수도 있지만 가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죠. 얼마인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닦으셨구나. 근데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세 맞고요. 직접세 아니에요. 이 간접세가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해요. 이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납세자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세금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는 알 거예요. 부가가치세 내가 낸다라는 건 아는데, 직접 우리가 은행 가서 세금 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가가치세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낸다고요? 사업자. 근데 부담은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소비자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걸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 그래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세금이라던가 공과금이라던가 이런 거 다 오를 거예요. 근데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어쨌든 뿌렸잖아요. 그럼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려면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많이 걷던가, 아니면 가격을 뭐 하던, 여러 군데서 걷던가, 아니면 가격을 뭐 하던가 올리던가. 근데 후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양하게 거두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시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것도 세금 내냐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간접세들 쪽에 조금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담배세 올렸잖아요. 근데 담배세 올릴 때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주세 쪽도 건드릴 수 있어요. 술. 왜요? 국민의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학원 쪽도 건드릴 수 있어요. 학원 지금 면세거든요. 이거 언젠가는 과세로 바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거 나중에 나와요. 뒤쪽에 운전면허 학원 있죠. 운전면허 학원하고 무도 학원, 댄스 학원, 요런 데들은 부가세를 내거든요. 학원 중에 현재 두 군데만 세금을 내요. 그러면 다른 쪽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바꾸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가 필요하니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돈 나갈 거밖에 없잖아요. 돈 들어올 거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비형 부가가치세. 제가 아까 뭐하고 연관이 있다 그랬죠? 소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세액공제법 뭐라고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은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도 많이 나와요. 근데 거래에서 빼는 게 아니고 세금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세액의 뜻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에서 뭐 하겠다? 빼주겠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와요. 뒷페이지 5번 소비지국 과세원칙.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수출하고 영세율이 관련이 있어요.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아니에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이제 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뭐라고 써놨죠? 수출. 그래서 이게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수출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다 수출을 해요. 어디에다가요? 미국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에요. 왜냐면 물건을 뭐 했으니까요?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요게 생긴 거예요. 무슨 율이요? 영세율. 영세율은 세율이 몇이란 얘기죠? 0. 0은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세율이라는 게 생겼어요. 뭐 하는 나라만은요? 수출하는 나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지 말고 수출하는 나라에다가 뭐 내라? 세금 내라. 왜냐면 그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팔리죠? 네, 수출하는 나라에서 팔리겠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팔리는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라. 근데 참고로 부가가치세 없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높은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도 있고, 이건 나라마다 다 어때요?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지금은 현재 10%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한 예상하고 있는 거는 12%에서 14% 사이. 그래서 한 12 내지 13 내지 14%. 근데 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세금이 앞으로 가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무원 수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어쨌든 복지 차원으로 나가는 돈들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세수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공부하시면 굶어 죽지는 않는 게, 회계가 없어지면은 세금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세금 안 거둘 수는 없죠. 그래서 회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거 종종 물어보세요. 왜냐면 TV에서 가끔씩 이런 거 나오거든요. 격리 직원 앞으로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다. 근데 없어지진 않고 줄어는 들어요.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뭘로 거두려고요? 얼마 팔았는지도 모르는데 세금을 걷어요. 근데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AI가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 4, 5년 전에 조금 된 얘기긴 한데, 여기 옆에 공단 있잖아요. 주한공단. 네, 거기에서 다음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좋은 회사라고 나온 회사가 있었어요. 직원 수는 한 15명 정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조회사인데 직원을 한 명 뽑는다라고 올렸는데 몇 대면 400대 1인가 300대 1이었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초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격리 직원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세무사 사무실에 다 맡기는 거예요. 통으로. 격리 직원 따로 두면 또 격리 직원 월급 나가야 되니까 그냥 거기 담당 여직원 한 명을 둬서 그 여직원이 다른 일도 하면서 영수증 같은 거 모아놨다가 세무사 사무실에 넘겨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회사도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격리 직원 한 명한테 주는 월급보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훨씬 더 저렴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신 사장님이 이제 돈 보내고 돈 붙이고 이런 건 사장님이 직접 하시겠죠. 아니면 뭐 따로 직원을 한 명 간단하게 일할 사람을 두든가.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이제 앞으로 분명히 생길 건데, 앞으로 한 3, 4시간 아니면 한 4, 5시간 그렇게 짧게 일할 사람들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은 8시간 다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제 단기로 짧게 하는 게 늘어날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한테는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표하는 데가 무역회사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은
외국어도 하나 정도 할 줄 알면 본인이 좀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도 무역회사 다녔었는데 제가 다니던 데는 저기 일본하고 거래하던 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설을 하나 만들고 왔죠. 혼자 야근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일본말 할 줄 알아요? 모르죠. 서로 대화가 안 됐어요. 한 3분 정도 서로 헛소리 하다가 저쪽에서 이제 영어 1어로 적어놨나 봐요. 아무도 없어요를 약간 기계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없어요 그랬더니 끊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혼자 남으면 전화를 죽어도 안 받아요. 또 일본에서 전화 올 거야. 왜냐면 나는 1어 못하니까. 저희 직원이 8명이었는데 저 빼놓고는 일본어 다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나 아니면은 그런 데를 좀 무역회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외국어 할 줄 알면은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80페이지 부가가치세 총칙 볼게요. 총칙 280페이지. 첫 번째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자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1번 잘 나와요. 영리 목적성 유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대부분 회사들은 영리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비영리 회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리냐 비영리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리 회사도 되고 비영리 회사도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거기 뒤쪽에 써 있어요. 근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직접 내진 않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납세 의무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꼭 영리회사만 부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비영리회사들도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저도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교회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과거에 문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커피숍 만든 교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때 이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 내라 그랬죠? 세금 내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에 오시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다. 근데 무료로 제공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앴어요, 교회들이 다. 근데 왜 없앴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돼버리냐면 어쨌든 교회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국가에서 조사 나와서 교회 안에 있는 내부 금액까지 다 조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솔직히 뭐 저도 교회 다니긴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또 저도 그거 언제 느꼈었냐면 제 첫 직장이 세무사 사무실 영업직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하시려고 이제 4년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일을 하셨었는데 욕하더라고요, 교회를. 근데 뭐 욕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 그분이 전도사로 갔었던 데가 이제 거의 회사 같은 교회였던 거죠. 그래갖고 한 달에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었대요. 그분이 이제 교회가 그 신앙이 좋아서 목사님을 하려고 했었던 분이었는데 정념이 떨어져 갖고 자기는 지금 이제 교회도 안 다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런 데들도 실제 있어요. 좋은 교회도 있고 이상한 교회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뭐 믿는 사람들 그거긴 하지만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에서도 비영리 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비영리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대부분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야근할 확률도 적어요. 그 대신 단점은 뭐예요? 월급도 뭐예요? 같이 적어요. 그리고 이상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김포에서 일할 때 제가 일하는데 이제 학원에 계속 문의가 오는 거예요. 사람 보내달라고. 근데 거기가 이제 뭐였었냐면은 그 군 관련된 비영리 단체였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월남전쟁 나가셨던 분들, 그분들 관련된 협회였는데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 났냐면 거기 여직원 하면 쌍욕을 그렇게 먹는데요. 이게 또 군 출신이니까 또 입이 또 걸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술 먹고 와갖고 막 욕하고 막 집어던지고 그런대요. 그래갖고 근무 시간도 6시간이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을 구하긴 구했는데 사람 구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서. 그래서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좋은 소문 만드는 건 힘들거든요. 네. 나쁜 소문 만드는 거는 며칠 안 걸려요. 그래도 저희도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시험 봐요. 평가. 네, 평가 보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저희 반은 괜찮았었는데 컴퓨터 기초반이 있거든요. 저희 그 나이 거의 50대 이상이신 분들만 들어가는 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시험 보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죠. 저기 가면 시험 봐야 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딴 데 가도 시험 다 봐야 되거든요. 이건 노동부에서 다 공문이 내려온 거니까. 근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갖고 10명 찼었는데 개강 전날 전화 오면 막 2명, 3명 이런 적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보면은 안 좋은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는 퍼트리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진짜로. 그래서 식당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버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입소문이 좋게 나려면 어쨌든 일정 기간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인터넷 믿고 가지 마시고. 저도 인터넷에서 먹을 거 찾아보고 가긴 가거든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먹어서 맛있어야 맛집이지. 어저께도 맛집이라 그래갖고 포장해서 왔는데 그냥 먹을만 한 거지 맛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 배가 덜 고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요것도 중요해요. 계속 광복성. 요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당근마켓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당근마켓 유행이잖아요. 근데 당근마켓 거래할 때는 부가세 안 내요. 왜 안 내냐면 이거에 해당이 안 돼서. 대부분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이 맨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끔씩 내 물건이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할 때 물건을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최근에 당근마켓에서 안 좋은 거 일어났었던 건 아시죠? 몰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아저씨도 이상한 아저씨야. 목걸이 있죠? 금목걸이. 몇 돈이라 그랬더라? 20돈이었나? 20돈인가 50돈짜리 중고거래 장터에 당근마켓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당근마켓에다 올려갖고 거래하러 갔다 칼 찔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건 뭐가 잘못됐냐면 금목걸이면은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최소 몇백에서 몇천까지 가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뭔 행동을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기 갔다가 죽었잖아요. 너무 비싼 건 거래하면 안 돼요. 너무 비싼 건 항상 합법적인 거래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고, 당근마켓 이런 거는 싸고 그렇게 필요 없는 거, 그런 걸 팔아야지. 저도 처음엔 왜 죽었지 그랬는데 나중에 자세히 봤더니 팔려고 나간 게 몇백짜리인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건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요. 장담하니까. 금요일날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저기 술 먹은 아저씨 하나가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하고 싸우고 있고. 싸웠어요. 근데 큰 건 아니었는데 아저씨가 등산 갔다 와갖고 술이 걸쭉하게 취하셔갖고 뒤에서 내렸으면 되는데 억지로 앞으로 가갖고 앞문 열어달라고. 거기에다 버스 아저씨한테 뭐 좋게 얘기했겠어요. 술 취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술을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술 먹은 사람들을 따로 격리 조치를 하든가 뭔가를 해야지. 항상 뭐 때문에 사고 나요? 그놈의 술 때문에 사고 나죠. 근데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 나도 안 말렸어요. 왜냐면 말리다가 밀어갖고 넘어지면 폭행죄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안 좋은 상황이 되든 남이 안 좋은 상황이 되든 미안하지만 도와줄 확률은 1%도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묻지마 폭행이 났어. 그런 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도와주다가 밀었는데 넘어졌어. 그러면 나 폭행죄예요. 그 법을 빨리 고치셔야 누굴 도와주고 뭐를 하지. 안 그러면은 그냥
뭐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구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옛날이었으면은 가서 말리든가 뭘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더 못해요. 왜냐면 내가 잘못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영향이 가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이랑 결혼한 다음이랑은 또 바뀌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문제 생기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닌 상황이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사업자의 분류해서 간이과세자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사업자는 크게 세금 내는 사업자를 과세 사업자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과세 그러면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 그러면 뭐 안 내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면제 받았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인데 요게 중요해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돼요.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안 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1년에 매출액이 8천만 원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1년에 8천이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니에요. 1년에 8천이면. 왜냐면 8천이면 넉넉 잡고 한 달에 700 정도 파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원이 2명이야. 200씩만 줘도 400이에요. 그러면 300 남아요. 그 300을 내가 다 가져요? 아니죠. 세금 내고 임차료 내고 보험료 내고 전기세 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남는 거 없어요. 혼자서 700이면은 그나마 좀 남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분들은 1인 사업자가 많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간이과세자예요. 왜냐면 직원 한 명이라도 두면 이렇게 팔아갖고는 먹고 살지도 못해요. 남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좀 영세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어요. 뭐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영수증. 그 다음에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도 면제예요. 왜냐면 4,800이면 한 달에 400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50% 남는다라고 해도 400이 50%면 얼마 남는 거예요? 200 남는 거예요. 200 받으려고 사업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겠죠. 그래서 진짜 영세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뭐예요? 간이과세자. 근데 많아요. 대부분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도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있죠.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좀 있어요. 김밥 천국도 참고로 8천만 원 넘어요. 왜냐면 김밥 천국 예전에 24시간 풀로 돌릴 때요. 오전에 2명, 야간에 2명이거든요. 그럼 직원만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이 한다라고 쳐도 직원 3명이에요. 그럼 200씩만 줘도요. 얼마냐면은 7,200이에요. 월급만. 그래서 절대로 8천만 원이란 금액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큰 돈입니다. 큰 돈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보다 무조건 많이 팔아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요거 기준이에요. 4,8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4,800보다 작으면 영수증, 4,800보다 크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뭐 발행할 수 있다고요? 세금계산서.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는 요걸 발행할 수 있어요. 뭐요? 계산서.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내가 발행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4,800만 원이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했어. 그러면 그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간이과세자 중에서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수증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에 여기 28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